네, 21년 3회 생화학 및 발효학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비타민 얘기가 나왔어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과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우리 표로서 이론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틀린 것은, 자, 글루코즈와 비오틴은 이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관계가 아닙니다. 자, 표에서, 자, 비타민의 전구체에서 네 가지. 네, A는 카로티노이드, D2는 에르고스테롤, D3는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나이아신은 트립토판이 전구체였습니다.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과 이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산화될 때에 TCA 회로, 자, 구연산 회로로 진입하는 분자 형태는, 자, 우리 그 피루브산과 아세틸코에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세틸코에이 형태로서 구연산 회로에 진입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해당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피루브산이 형성이 되고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 형태로서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와 관련이 있는 비타민 A의 결핍 증상과 거리가 먼 것은, 네, 이렇게 가끔 비타민에서 결핍증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비타민별로 결핍 증상 몇 가지는 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결핍 증상과 거리가 먼 것은, 네, 결막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A가 어떤 시각, 그러니까 눈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막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비타민 A의 생리적인 기능 대표적인 거 시각회로 유지예요. 그죠? 그 이외에도 뭐 상피세포 분화나 뼈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지만, 자, 시각회로 유지가 가장 중요한 생리적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 증상으로서, 자, 뭐 야맹증이나 각막 뭐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결막염은 그 결막에, 눈의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비타민 A 결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생명체의 전자 전달계, 각각의 이제 전자 수용체들이 나와 있고, 이 성분들의 표준 산화환원 정의가 아래 표와 같을 때의 전자 전달계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자가 어떠한 수용체를 먼저 거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선적으로는 산화환원 전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산화환원 전이가 크다는 것은 산화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을수록 환원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이 산화환원 전이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산화환원전이 가장 낮은 것 보면, 자, 마이너스 0.5 값에서 출발을 해서 가장 높은 산소 플러스 0.82로 이러한 순서로 가서 마지막 전자 수용체는 산소가 됩니다. 자, 다음 어떤 DNA 사슬 단편에서 봤을 때 염기질소별 농도가 A가 991개이고 G가 456개이다. 그랬을 때 G 플러스 C에 해당되는 염기질소의 개수는, 자, 우리가 그 DNA 공부할 때 했었어요. G는 C랑 항상 결합을 하고 A는 T랑만 결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G에서 456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도 456개가 있고, 그것을 더해주면 912개의 염기질소 개수가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화학 종속 영양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배양을 할 때에 생장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자, 답은 빛이죠. 자, 일반적으로, 자, 화학 합성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의 분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합성 종속 영양생물처럼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 종속 영양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자로서 빛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핵산의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자, 소화, 분해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핵산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생겼고 어떠한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은 위액 중에 DNA
티데이즈가 있어서 요거에 의해서 인산과 뉴클레오시드로 분해된다. 이제 요것이 틀린 답인데, 자, 우리가 해설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이 어떻게 소화 분해되냐? 일단은 자, RNA, DNA 이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사슬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췌장액에 존재하는 자, 리보뉴클레이즈나 아니면 데옥실 리보뉴클레이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양체, 그러니까 모노뉴클레오타이드로 하나하나씩 분해가 된다. 그런 다음에 자,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당, 인산, 염기 이 세 가지 기로 이루어져 있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티데이즈에 의해서 자, 먼저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간 당과 염기가 붙은 뉴클레오사이드로 분해가 된다. 그럼 뉴클레오사이드는 다시 뉴클레오시데이즈에 의해서 당과 염기로 최종 분해가 된다. 그러면 당, 염기가 있을 때 당은 당연히 그 포도당 대사를 따라갈 것이고, 염기는 어떻게 돼요? 염기의 종류에는 자, 배운 것처럼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가 있었어요. 그죠? 퓨린 염기는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분해돼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반면 피리미딘 염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분해되지만 그 일부는 자, 회수 경로를 가지면서 재이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다음은 탄화수소에서의 균체 생산과 관련이 없는 균주. 자, 발효공학에서 균체 생산 부분에서 그 당 대신에 탄화수소를 이용하는 것. 네. 관련이 없는 것은 클로렐라 속이죠. 클로렐라 속은 독립영양균이에요. 그죠? 클로렐라는 빛과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화수소를 이용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자, 클로렐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자, 알코올 10% 수용액을 가열한 뒤 냉각해서 계속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1%의 알코올 수용액이 생성되었을 때의 증발계수는 자, 여기에 증발계수가 뭐냐?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알코올 발효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증발시켜서 알코올을 농축시킬 때에 이제 요게 필요한 개념인데요. 자, 증발계수라고 하는 거는 용액 중의 알코올 농도 분의 증기 중의 알코올 농도,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용액 중에 용액은 알코올 10% 용액이니까 10% 농도. 그다음에 최종 그 알코올 수용액은 51%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10% 분의 51%를 해주면 여기에서의 알코올 증발계수는 5.1이 됩니다. 자, 구연산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구연산 발효 부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했는데요. 발효할 때에 산소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자, 보통 구연산 발효할 때 아스퍼질러스 나이저 이용합니다. 아스퍼질러스 나이저, 곰팡이죠. 곰팡이는 호기적 조건에서 발효해야 합니다. 자, 핵단백질의 가수분해 순서는 자, 핵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감겨있는 실타래처럼 감겨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가수분해 우리 앞서서도 핵산 분해되는 거 봤지만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핵산에서 시작해서 자, DNA즈나 RNA즈를 통해서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모노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가 된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염기,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뉴클레오티데이즈가 작용하면 당, 염기, 뉴클레오사이드가 되고 여기에 뉴클레오사이데이즈가 작용을 하면 당과 염기로 된다. 네, 요거를 그림으로 외워두시면 자, 이렇게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중결합이 가장 많이 포함된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닭가이면서 이중결합이 많은 것을 고르는 거죠. 우리
그 지방 할 때에 지방 볼 때 식품 화학 시간에 요거는 봤던 내용인데 표로서 그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구분했었고 그리고 탄소수와 이중결합이 몇 개씩 있느냐를 봤었죠. 그래서 그 표를 좀 잘 봐두었어야지 이거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DHA가 답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1번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탄소수 20개, 이중결합이 4개예요. 반면 DHA는 탄소수가 22개, 그리고 이중결합이 6개까지 되는 그런 닭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적포도주의 주 발효에서 주요하지 않은 반응. 그러니까 주 발효가 있고 후 발효 숙성 부분이 있죠. 근데 주 발효에서 주요하지 않은 반응은 젖산의 생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발효할 때는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만 이제 발효 말기에 젖산균이 증식을 하면서 보통 이 말로렉틱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산을 그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인 말릭 액시드가 렉틱 액시드와 이산화탄소 성분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서는 이 젖산 생성 부분은 좀 주발효보다는 후발효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요하지 않은 반응에 속합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이용률이 가장 낮은 반응. 네, 보통 자 모두 이제 에너지 ATP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고에너지 화합물들을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알코올 발효가 에너지 이용 효율 면에서 가장 낮은 반응이다라고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96번 문제. 영양 요구성 변이주로 라이신 직접 발효 시 첨가하는 물질은 자, 우리 생화학 발효학 부분 그 발효공학 부분에서 했었죠. 발효를 할 때 자, 라이신 직접 발효 시 첨가하는 물질은 호모세린이었죠. 호모세린 요구성 변이주를 이용해서 라이신 발효할 때 이용하는 균주는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고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 이 컨설티드 피드백 이니비션이 나오는데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의 조건은 비오틴이라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에 호모세린을 첨가해주게 되면 라이신이 생성 축적된다는 그 내용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발효공업의 수단으로서의 미생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발효공업에서 이용할 때의 미생물이에요. 여기서는 자, 기질의 이용성이 다양해야 되겠죠. 기질의 이용성이 다양해야 중간에 대사산물들을 굉장히 다양한 대사산물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 요거는 우리 그 효소 부분에서 했었어요. 그죠? 효소 반응에서 자, 반응 속도가 최대 속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는 뭐냐? 이건 미카엘레스 멘텐식 그 그림에서 봤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KM 값이죠. 미카엘레스 멘텐 상수. 이거는 반응 속도가 최대의 속도의 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를 의미한다. 자, 황체 호르몬 중에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11알파 위치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하이드록시 프로게스테론으로 전환되는데 이용되는 미생물은 참 어렵죠. 이게 최근 10년간에 딱 2번 나온 문제예요. 간혹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답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조푸스 니그리컨스이고 리조푸스 니그리컨스와 자, 보통 아스퍼질러스 속이 자, 이러한 스테로이드류, 호르몬류들을 생성하는 그런 균주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리조푸스 니그리컨스는 고구마 연부병을 일으킨다라고 그 내용이 주요한 산물이다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리조푸스 니그리컨스가 굉장히 유용한 발효공학에서 유용한 그런 균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 자, 마지막 문제. 설퍼, 그러니까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 액시드는
네, 여기서 메티오닌이고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서 황을 가지고 있는 거, 네, 3가지.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시스틴, 네, 요 3가지죠. 네, 요 3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년 3회 생화학 및 발효학 문제 학습했습니다.